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4부에서 코로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신천지 집단 감염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자제하자. 그래서 최근에 천주교 미사도 하지 않고 또 불교에서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대형 교회에서 안 하기로 했다가 요즘엔 또 산발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대쪽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반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는 있지만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형법적인 접근, 형사적인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도 법률가시니까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교의 전면 금지 역시 행정적인 강제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아시다시피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와 이게 후에 또 지금에서야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뭐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전면 금지를 행정적인 조치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후에는 이 헌법이 보장하는 이 종교의 자유와 상당히 좀 상충될 수 있는 좀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선제적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지사시니까 모든 교회나 그다음에 교회에 일단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한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그럼 자발적으로 해라라고 하고 만약에 안 하는 곳에 한해서는 뭔가 행정조치를 단행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최평론가님.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김 변호사님 말씀은 절차적으로 맞는데 시간은 지금 이미 많이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한두 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희망적인 기대는 자 이제 변곡점을 넘었다. 확진자 세가 꺾였다. 그럼 지금 우리가 봄이 되면은 한 4월에는 다시 뭐 교회도 가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주말에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코로나를 잡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거리를 다니면서 이 경제 어떡하나.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1분기, 2분기 경제 연초에 좀 회복될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걱정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바이러스와도 싸워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다시 돌아와야 되니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이 이재명 지사가 이걸 강제적으로라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타이밍은 맞다고 봐요. 지금 타이밍이. 왜냐하면 대다수의 교회는 권고를 따르고 있어요. 교회뿐 아니라 이 불교의 법회, 천주교 미사 200여 년 만에 전면 중단. 그러니까 천주교는 좀 이제 통일성이 있는 조직이니까 한 번에 다 전국이 정리가 됐고 교구별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개신교회들도 대형 교회들이 좀 이 여론을 보다가 온라인 예배를 돌린 곳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일부 강행하는 교회가 문제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은 권고를 따르고 있는데 소수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이 소수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든 아니면 형사적 조치든 아니면은 뭔가 이 조치라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100%를 맞추는 뭐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다만 있겠습니까만 최선은 다해봐야죠.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위급해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 뭐 헌법적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의견 주시면. 그런데 이 행정조치를 해서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예배를 보고 있는 교회의 숫자를 이미 파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고 그거에 따르라고 했을 때 만약 안 따랐을 때는 행정조치의 강제적인 절차를 하다가 절차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법률가 또 사회학자 얘기 들었고 의료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란 게 이전 수십 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학교를 뭐 휴교를 한다든가 대중 집회를 중지했을 때 확실히 그 감염병 발생 위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보거든요. 많게는 90%까지 줄었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이 병의 특징이 뭐 독감이나 뭐 결핵 혹은 그 홍역처럼 공기 감염을 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 감염이라면 정말 이 집회나 심지어 그렇죠. 우리 직장도 폐쇄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근데 그것은 아니고 아주 밀접 접촉을 통한 거거든요. 대개는 1 내지 2m 안에서 15분 이상 밀접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행히도. 아니 다행이란 표현 좀 이상하지만은 그러니까 일반 지금 사실 공기 감염보단 덜하다. 예,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지금 2달째 서울에서 1000만 인구가. 그런데도 그걸 통해서 감염의 사례는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현재. 물론 우리가 경로를 모르는 것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특히 종교 집단 중에서도 굉장히 밀접 접촉을 하면서도 비말이 튀는 그런 상황에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 발병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교적 행사 제한하는 거 법률적으로 지금 많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좀 점차 줄어들면 우리도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점차적으로 완화한 것도 그래야죠. 아마 한 뭐 1, 2주 지나면서는 조금씩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정없이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길 그건 어려울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지사의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 세 분 의견이 갈렸는데 우리 청취자 댓글은 이재명 지사 쪽 지지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해서 이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네.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 청취자니까 뭐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어쨌든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이 입장을 빼더라도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그렇죠. 이거는 동의합니다.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스크 문제도 연일 시끄러운데요.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마스크 수급 곤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일주일에 2매 구매하도록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 거죠. 요일별로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정윤님께서 프랑스에 사는 분인 것 같네요. 이곳은 마스크 처방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 아니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마스크 쓰면 아픈 사람으로 오해받아요? 이렇게. 아니, 제가 어제 일요일이죠. 프랑스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 얘기가 가족이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간단한 병원에 갔더니 마스크 쓰고 온 가족을 격리해서 방호복을 입은 의사들이 와서 신분증 내놓으라고 신분증을 이렇게 이 종이 팩에다 넣고 이 비닐 팩에다 넣고 하면서 다 검사하고 발열하고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니까 자기 방호복을 찢더래요. 그러면서 마스크 쓰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한국 상황하고 프랑스 상황은 180도 다르다. 이게 문화 차이냐 의료적인 과학 차이냐 물어보던데 명 목사님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 CDC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코비드19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건강한 사람으로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착용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아프신 분들, 환자분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돌보는 사람들, 환자 돌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 위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보건당국 대표 뭐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연일 나와갖고 그걸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장 기본 원칙 들여다가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건강한 사람은 쓸 필요 없습니다란 말은 없는데 써야 되는 사람만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료기관 방문 시 그리고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그리고 호흡기 질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의사들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의뢰 지금 서울시 뭐 포스터도 보고 질병관리본부 포스터 보면 그냥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던졌는데 이게 굉장히 유행이 그러니까 대유행이 되다 보니까 집단 신천지 때문에 엄청나게 전 세계 2위까지 가니까 전혀 생각 못했던 거예요. 예. 하루에 지금 생산량이 제가 알기로는 많으면 1,300만 장 혹은 1,100만 장 이 정도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현실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다 쓰려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분의 1.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국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일반 건강인들은 아주 밀접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의료기관 방문하거나 사람들이랑 같이 모이는 공간을 가지 않는 이상은 마스크 사용을 좀 자제하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둬서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그 사람들한테 양보하자. 이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먼저 양보하자 마스크. 이런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아니 있습니다. 저는 그 운동에 오늘 동참한 게 저 어제 동참했습니다. 아니 어제는 동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오부제가 시작됐는데 그렇죠. 오늘부터 제가 오부제에 딱 걸리는 끝자리가 6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전 오늘 약국하면 이제 2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약국을 안 갔죠. 전 면 마스크가 4개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실리콘 마스크예요. 다 이거 보건 마스크 아니라 효과는 이 KF 규격에 비하면 한 15%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입에서 튀는 비말을 막고 외부에서 내 호흡기로 들어오는 비말을 최대한 막아보는 걸로 차단하는 걸로 그냥 면 마스크를 최대한 잘 빨아서 매일 빨아서 잘 건조시켜서 쓰기로 하고 제가 구매할 것 한 20%가 구매를 안 하고 양보하기에 동참하면 사실은 이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면 줄 안 서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늘 그냥 약국 가면 마스크에 좀 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빨리 만들어내야 오히려 덜 불안해요. 이게 불안 감염이 더 문제야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전 마스크의 수급을 조금 우리가 원활하게 하는데 저부터 도움을 드리자인데 명 박사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의료진들이 오늘 하시는 걸 또 들었어요. 그게 일리 있는 게 무증상이 특징인데 건강한 사람은이라고 하니까 난 건강한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무증상이야. 감염자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직업에 계신 분은 난 증상이 없다고 느끼시더라도 그래도 예의상 마스크를 좀 하시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해요. 자, 일단 마스크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 막는다? 했을 때 아닙니다. 막는 게 아니에요. 막는 거 아니에요? 막는 게 아니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한마디 단적으로 하면 코로나19 환자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기침이나 재채기로 비말이 튀는 걸 막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도 겉으로 많이 안 나가잖아요. 안에서 이제 그 목적이 1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행여 하나 있어갖고 있을 때 기침이나 재채기나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그 방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KF80이라면 어떤 겁니까? 0.6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80%만 걸러내는 거거든요. 나머지 20% 들어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요. 왜 CDC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마스크는 건강한 사람은 굳이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료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도 많이 그런 환자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쓴 의료진은 쓰지 않은 의료진에 비해서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든가 호흡기 감염의 빈도가 40%에서 60% 확 낮아요. 하지만 일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정 내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심지어 그 가정 내 독감 환자가 있을 때 마스크를 쓴 가족들이 쓴 그룹이랑 안 쓴 그룹이랑 비교를 했는데 8편의 임상시험 중에 6편이 차이가 없는 거로 나와요. 그런 현재 의학적인 근거들에 기반해서 미국 CDC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수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에서는 그 건강한 사람은 굳이 쓸 필요 없다는 이런 게 너무 강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고요. 그리고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건강한 사람은 평소에 야외 나갈 때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지 않은 공간 밀접 접촉을 하지 않는 데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 없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스크를 건강한 사람은 절대 쓰지 말라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써갖고 수요를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우선순위로 가게 해주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온라인에서 그 지금 계속 퍼지고 있는 나는 오케이 당신이 먼저 라는 그렇죠, 캠페인이 그렇죠.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꼭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내가 건강한 사람이. 이 마스크 수급 문제도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예,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안정을 들고요. 찾을 겁니다. 예. 다른 얘기 한번 봅시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김 변호사님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예. 네. 그 몇 가지 저희가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남은 연차휴가 너 3월 내에 다 써라. 그 연차휴가 한 15일 정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차휴가를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직장에서 연차휴가 지금 써. 그래서 지금 다 써라고 하는 갑질 아닌 갑질을 예. 하고 있는 경우가 갑질이네요. 있는데 네,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가를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써야지. 휴가는 지금 해외여행도 못 그렇죠. 가는데. 네, 그 휴가는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15일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지금 다 써라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재택근무하니까 또는 지금 무급휴가하니까 이거 임금 삭감할 거야라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해고하는 거. 이건 무조건 코로나19 때문에 왜 해고래요? 근로기준법 위반. 왜냐면은 수입이 없으니까. 너 나가. 그 구조조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하기에는 구조조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든가 또는 그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그 구조조정을 하는 그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절차를 갖추지 않고서는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최평론가 보지 말고 저보고 얘기하세요. 네. 마이크가 돌아가 사람 들린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예. 그렇지. 어쨌든 그다음에 회사 어려우니까 나가. 야. 코로나19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한다든가 이런 거는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건 다들 알고 있으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어렵고 중소기업은 더더욱 어려울 테고. 그래서 정부가 그 고용유지금을 신청해라. 도와주겠다. 뭐 이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휴가를 가라. 대신에 돈을 못 준다. 무급휴가 이렇게 하고. 그렇죠. 특히 뭐 며칠 동안 나오지 마라. 그러다가 갑자기 해고를 시킨다든가. 그렇죠. 어디 하소연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회사 같으면 그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 회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 직원들이 이런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이건 좀 대책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임대료도 국가에서 임대료도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료를 500만 원씩 냈습니다. 근데 그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깎아줬어요. 그럼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5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거나. 그 다음에 휴업수당 있지 않습니까? 휴업수당은 70%까지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70%에서 75%는 또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다가 휴업을 하게 되면 14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75%인 105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휴업수당 지원을 해줍니다. 네네. 이러한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혹시 모르신다면 지원책들이 있네요. 지원책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지원금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런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김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님한테 지금 상담을 좀 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노동문제 상담을 해주시니까 제가 3일 병원 생활하고 나왔는데 지난 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대구에 자원봉사를 하러 간 거예요. 꿈에. 이 와중에 또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를 읽으면서 사회적 고민이 많은 거죠. 근데 꿈속에서 덜컥 감염이 됐네. 확진이. 2주 격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2주나 일 못하는 건가? 그럼 쉬고 좋네가 아니라 이번 달 수입이 반토막 나네? 이 생각을 꿈속에서 하는 거야. 이 노동자의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교통사고지만 똑같이 이제 라이더 형제들이 있어요. 퀵서비스 배달하는 분들. 또는 택배 노동자. 그렇죠. 이 택배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등록해서 취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노동자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의? 그래서 일단은 보정이 되나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일단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 노동자, 프리랜서를 다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용어 정리를 한번 근로자? 해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형태에 따라서 이제 프리랜서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휴업수당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그래서 이제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이 이런 것을 상당히 좀 상담하기 힘들어한다. 예, 따라서 심플한 해결 방법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고, 예, 두 번째 문제 고용 형태가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프리랜서냐라는 것을 형태를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두 번째 문제고 구분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법률적 의견이다. 네, 법률적 의견입니다. 예. 프리랜서에 대한 문제도 정부가 아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대책을 아마 준비는 하고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다들 모든 공연들이 3월달은 공연이 안 되고 있거든요. 큰일이에요. 공연장이 휴업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이런 공연계의 문제, 이런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또 배달 노동자, 이 다들 고용 사각지대 놓인 맞아요. 분이죠.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직장 갑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 말고 또 자영업자들 한 명 정도 두고 혹은 혼자서 하시는 분들. 그냥 조그만 식당, 예. 포장마차, 동네. 대구 같으면 큰일이에요. 모든 재래시장이 다 폐쇄되고 이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여의도에 포장마차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런 제가 분들 잘 가는 포장마차인데도 없어졌습니다.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께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저는 동의하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로자냐, 프리랜서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자영업자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내 생활에 위협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일률적으로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6개월간,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지급한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생각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홍콩. 그 민주화 문제 때문에 지난해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봤던 홍콩이 재난 기본소득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는 재난 시기에는 월 홍콩 1만 달러를 지급한다. 우리 돈으로 15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750만 명 홍콩 인구 중에 해당자가 700만 명이야. 네. 다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예산이 11조쯤 돼요. 책정이 돼 있나 보죠. 네. 그걸 보고 제가 우리 지금 추경 예산 규모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도. 알겠습니다. 자, 그거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세 분과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